어떤 자산이 수혜를 받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크립토 시장의 주적이라고 불리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정말 악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리 겐슬러는 그저 미국 정부와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의 개, 그들의 광대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지시가 내려 떨어졌냐? 불과 1년 전만 해도 크립토 시장 완전히 죽이고 가상자산 시장 완전히 죽여라. 미국한테 도움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미국도 깨달은 겁니다. 이 시대적인 혁신과 변화는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삼켜버리자 라고 하면서 게리 겐슬러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 승인부터 해서 크립토 패권을 확실하게 미국으로 가져오자. 그에 따라서 게리 겐슬러는 그저 광대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이행을 할 뿐이다.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1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레이스케일 항소 기간이 만료되고 위임장이 전달된 이후로 처음으로 열리는 비공개 SEC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의제는 뭡니까? 소송 청구 및 행정 절차 해결이 포함된다. 여기서 분명 어떤 얘기 나오겠습니까? 크립토 규제에 대한 얘기 나올 것이고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SEC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또 발키리가 현물 ETF 수정본 SEC에 제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기관들한테 친절하게 SEC가 답안지 다 알려주고 이거 고쳐서 수정본 제출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블랙록부터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토, 바네크, 발키리까지 모두 SEC 발언 이후로 새로운 업데이트된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SEC가 지금 일제히 모든 핵심 기관들의 현물 ETF 승인을 일제히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답안지를 알려주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을 지금 기관들은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게리 겐슬러가 오늘 본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는 시프마는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입니다. 여기서 연설할 거다 라고 멘트를 남겨줬는데 이 시프마가 어떤 협회냐? 이 시프마는 미국 및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딜러,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자를 위한 선도적인 무역협회고 업계의 100만 명의 직원을 대신해서 소매 및 기관 투자자, 주식, 채권 관련 상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비즈니스 정책을 옹호한다.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큰 규제 틀을 형성하는 그런 협회가 시프마다. 근데 시프마에서 게리 겐슬러가 다음 주에 연설을 하겠다. 근데 다음 주 언제입니까? SEC 비공개 회의 이후에 11월 6월부터 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연례 회의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여기서 다루는 사항들은 모든 금융의 포괄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핵심 인사가 누군지 보시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 주요 연사가 누굽니까? 미국 재무부 차관인 아데모 차관과 그리고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 그리고 게리 겐슬러까지 모든 금융과 규제와 금융법의 총괄적인 선택을 하는 인사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인다. 여기서 당연히 나올 주제 뭐겠습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주제 나올 것이고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주제 나올 것이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일정들을 11월 달에 연달아 계획을 했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대형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최종 데드라인이 누굽니까? 아크 인베스트의 현물 ETF 최종 데드라인까지 지금 71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1월 10일이 아크의 최종 데드라인인데 이것보다도 빨리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SEC가 비공개 회의부터 시프마 회의까지 여기서 어떤 크립토 시장 현물 ETF를 정식 출시하면서 제도권으로 크립토라는 자산을 수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큰 틀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 코인시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코인베이스 펀드 유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가상자산 펀드로 유입됐던 유입량이 1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기록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왔냐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더라도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됐고 지금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뭔가 미국의 기관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전에 엄청난 크립토 간접 투자 상품과 크립토 관련 펀드에 엄청난 돈을 넣고 축적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제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솔라나로의 유입도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 최근 솔라나 같은 경우는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USDC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자, 결제 서비스까지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솔라나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더리움으로는 지금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솔라나로 유입되는 흐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GBTC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최근 11%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회복됐다가 다시 빠지는 추세를 보여줬지만 다시금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GBTC 프리미엄도 추세를 살려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회복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 승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 또한 유명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인 라울팔까지 현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되면 점진적인 가격 상승 효과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러냐? 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냐? 암호화폐 업계에 진출하는 기관이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 중 하나는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어떤 기관 차원에서도 적절하게 비트코인이라는 걸 매수했을 때 우리가 보장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했다. 근데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블랙록 같은 이런 기관들의 ETF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면 기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블랙록 믿고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믿고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기관 자금 유입은 자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재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 쓰고 있고 업비트 쓰고 있어도 크립토 거래소는 정식으로 안정성을 보장받고 규제 속에서 운영되는 그런 거래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어서 파산이 되거나 하면 FTX처럼 모든 돈을 날릴 수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내 비트코인 맡아서 지켜주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판 깔아준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비트코인 매수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잠재적인 수요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미국의 핵심 월가 전통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들과 소매 투자자들의 자금들까지 이 잠재적인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울팔도 이런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금융의 핵심지 중 하나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제안까지 발표하면서 이 규제가 뭐 못하게 막고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투자하면서 제도권으로 정식으로 수용하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누구보다도 지금 빠르게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발표한 규제안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은 물론 각종 가상자산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하면서 2024년 초에 바로 도입을 하려는 모습.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출시됨에 따라서 그거랑 발 맞춰서 정식으로 도입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이 혁신 패권 위로 영국조차 올라타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본,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금융의 핵심 모두가 지금 당국이 채권, 외환, 자산관리 상품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한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뭡니까? 전통 금융 방식을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변화를 도모하려는 모습. 왜냐하면 결국에 이들은 압니다. 기존에 낡아 빠진 전통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고 크립토, 토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 이미 이런 금융의 핵심지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미국의 토큰화 국채 규모가 올해 600%나 증가했다. 점점 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전통 금융기관에서 국채 매수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국채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 지금 세계 큰 혁신의 방향성이 지금 이 크립토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이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면 단기적인 가격,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뭐 34K를 가냐 33K를 가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관점, 조금 더 멀리서 보고 거시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시장은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실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나면 된다. 그리고 크립토가 더욱더 향후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터지지만 않았지 코앞까지 와 있다. 실제로 운송업 종사자들이 꺾이고 있다. 보통 이 운송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대한 유통, 그 유통망이 망가진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경기 침체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운송업 종사자들이 떨어질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리세션이 왔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운송업 종사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조만간 리세션이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프트 랜딩을 하냐 하드 랜딩을 하냐, 약한 침체가 오냐 강한 침체가 오냐, 어쨌든 침체는 온다라는 거. 그럴 때 어떤 자산이 수혜를 받고 우리가 위기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이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런 수치는 없었다. 근데 지금 그때보다도 더 큰 부채 이자 부담을 미국이 안고 있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러우 전쟁부터 28 전쟁까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려면 계속해서 미국은 돈을 찍어내야 되고 또 채권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 이자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분명히 이런 부작용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작용이 뭘로 터지겠습니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개인들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시기보다 지금 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써놓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계속해서 악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고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냥 어쨌든 간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미국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금리를 또 올린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하면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또 금리 올려버리고 계속 긴축해버리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고 미국조차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돈을 풀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경제 상황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의 핵심 자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1에 가까우면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돼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런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위기 시기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근데 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진 1수치와 가까워지면서 비트코인과 지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이 같이 가고 있다. 근데 반대로 전통 금융자산인 S&P 500과 나스닥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위기 시기에 이 비트코인은 지금 금과 함께 위기의 피난처이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증명해내고 있고, 지금 미국 나스닥부터 국내 증시인 코스피는 완전히 대폭락하면서 내리꽂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전초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전조현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스닥이 빠지건 코스피가 폭락하던 상관없이 본인 갈 길 가면서 얼마나 지금 이 비트코인이 강한 자산인지,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특히나 이런 식의 빛을 발하는 자산인지 비트코인 가격이 증명을 하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크립토 시장의 현금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지만,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다시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상승하는 모습. 이 얘기는 뭡니까? 즉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상승한다.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확실하게 지금 고개를 들어주면서 피벗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으로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더 커진다는 건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크립토 매수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 즉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또 한 가지 알트코인 중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메이저 코인인 에이다, 카르다노에 최근에 엄청난 코인 이동이 있었고, 대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고래아 상어들의 에이다, 이 축적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에 더불어서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 언제 나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인링크 말씀드리고 솔라나 말씀드렸을 때 이런 움직임들이 선행이 됐다. 그 이후에 체인링크부터 솔라나도 굉장히 큰 상승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에이다도 지금까지 잠잠했지만 조금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개발자 활동 순위를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에이다가 개발자들이 가장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 에이다 생태계도 향후에 더 큰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탄탄하고 근본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에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기술적인 흐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좀 짚어드리자면, 현재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수렴 상단을 어제 시도했지만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눌려주는 모습.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삼각 수렴에 확실한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너무 섣불리 롱이나 숏을 보시기보다는 이 수렴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하단을 돌파한다라고 해도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최근까지 이 엄청나게 과열됐고 어느 정도 이 상단에 있는 저항 매물을 소화를 해주는 만큼 기술적인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33K 1차적인 방어선이고 최종 방어선은 31.8K입니다. 이 구간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안 눌려줄 가능성이 크지만 눌려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기분 좋게 비싸서 못 샀던 비트코인부터 우리 포트에 담아야 될 코인들을 조금 매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좋게 생각하시자. 그리고 수렴 상단 돌파하면 저는 충분히 계속 상승해서 11월도 좀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상단도 하단도 아니라 계속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횡보한다라고 해도 지금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이 뭐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최근 비트코인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조금씩 알트로 분배가 되고 있고, 심지어 자발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이 핵심 저항선 위로 돌파를 해서 리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 구간 리테스트를 해서 자발트 도미넌스도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니까, 비트코인이 완전히 33K, 31.8K 이 핵심 마지노선을 하방으로 종가로 이탈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빠지더라도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디테일한 실전 투자 정보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